안녕하세요. 등대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 아들의 아빠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자녀 교육, 훈육 문제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막내가 제 채널에 자주 나오는 6살 도현인데요. 어, 사실 막내 6살 도현이는 아직 어려서 뭔가 그냥 같이 좀 놀아주는 친구로서 그렇게 대하는 편이고, 둘째 태양이 같은 경우는 소통을 태양이가 스스로 많이 좀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대화도 많이 있는 편인데, 큰아들 도엽이는 둘째하고 연년생이다 보니까 잘할 때 많이 이렇게 음, 많이 어떤 배려라든지 양보 이런 걸 많이 강요받았던 것 같아요. 후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좀 큰아들이라 그런지 영락 없는 남자이고 말수도 별로 없고 자기 표현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학교가 좀 멀리 있어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스쿨버스 타러 가는데도 걸어서 한 약 20분 정도 걸어가서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쉬는 날이라 세워다 주면서 오늘은 아들과 어떤 소통을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방금 이제 데려다 주고 와서 찍는 영상이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떤 그런 나이대가 있었거든요. 그 나이가 없이 지금 그냥 쑥 큰 게 아니고, 지금도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엊그저께 어버이날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 특히 아버지를 바라보면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과거의 모습이 현재 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뭐랄까 특별한 게 뭐냐면 가장 유사하다는 거죠. 가장 닮아 있다는 거죠. DNA 부모로 부모한테서 DNA로 물려받은 사고나 생각 같은 경우도 많고, 육체적인 특성, 어떤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정신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물려받아서 닮아 있다는 거죠. 클론이에요, 클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빠가 되고, 큰아들이 17살 1학년이 됐는데,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제, 아이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엄마로서. 근데 저는 이제 남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내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생각을 어, 가지는 게 이렇게 무겁고 이래서 안 하고 그냥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도현이가 딱 그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 저는 사람한테, 그게 부모든 또는 자식이든 그런 관계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시키고 지도를 하고 이런 듯해 보이나, 좀 더 한꺼풀 두꺼풀 벗겨보고 경험을 해보면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정돈이 돼가지고,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함께 하면서 부모로서 사실 더 얻고 깨닫고 배우는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듣는데, 그냥 그런 말들이 있는 거하고 그걸 몸소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현재 이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아들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학교에서 교칙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딱딱 잘 지켜가면 얼마나 좋겠냐만, 사실 그 모습 자체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면서 내 행동이나 내 생활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나의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내 얼굴에 뽀로지가 났다든지, 수염을 깎았는데 덜 깎아졌다든지,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런 걸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잘 안 돼 있으면 왠지 좀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자녀가 그 거울과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내 모습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졌을 때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에, 아까 말했던 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감정들이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크면 감정이 툭 나와서 얘기를 해줄 걸 화를 내게 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사실 아들 마음을 추측만 할 뿐이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들이 나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준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지만, 현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단데, 이런 말을 해줬어요. 도엽이거든요, 큰아들이. 아들아, 도엽아,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막막할 수도 있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빠도 너보다 나이만 더 먹었고, 어른이라고 하는 탈만 쓰고 있을 뿐이지, 너나 나나 똑같다. 저도 어제 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는 헤쳐나가야 될 문제점들, 짚고 넘어가야 될 산들,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미뤄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정하면, 그렇게 방향 정하고 가면 되는데,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유보해 놓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힘들죠. 그럴 때 가장 힘들거든요, 마음이. 아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하는 거고,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아빠도 너랑 뭐 남다른 너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너보다 완벽하지도 않고, 결국은 아들은 저의 거울이면서 또 나와 가장 닮아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빠도 그렇다. 하지만 아빠는 너의 아빠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본이 되어져야 되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너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너 혼자가 아니다. 아빠도 너랑 똑같은 환경이고 비슷한 갈등을 하고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너도 아빠 나이가 되면 아마 그 말 뜻을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죠.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호되게 꾸중을 듣거나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던 그런 행동들을 눈에 도드라지게 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했던 반성을 하게 돼요. 한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도 항상 나 자신의 어떤 자녀의 심리 상태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인정을 해주고 바라봐줬던 것 같아요. 과거 경험들로 인해서. 근데 저는 자녀한테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특히 큰아들한테 잘 안 됐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번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사실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가장 정이 많이 가죠. 그 누구한테나 첫사랑이 있고 뭐 첫 번째 했던 첫 키스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첫 번째 아들 이제 자녀였기 때문에 뭔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진한 그런 애정이 있어요. 둘째는 두 번째 좀 더 첫째 때는 이걸 잘 못했으니까 둘째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첫째 때보다 긴장감이나 어떤 그 설레임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도연이 막둥이는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 저한테 기쁨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 큰아들에 대한 그런 설레임, 떨림 또는 두려움, 왜 처음 키워보니까 이런 긴장감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냥 무작정 켰어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것들 한번 담아보고자 이렇게 하루하루 뭔가 이렇게 깨닫고 좀 더 알게 돼서 또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지를 시켜서 하루하루 좀 발전되는 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버이날에 이번 올해 어버이날은 상당히 좀 특별했었어요. 원래 부모님이 서울에 계신데 쉬는 날도 아니고 제가 또 일이 뭐 이렇게 휴가를 내고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버이날 당일날은 못 뵐 거로 생각하고 용돈 약간 하고 전화로 대신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전 직장 업무 문제 때문에 서울에 급하게 호출을 받고 SRT를 타고 수서에 가서 일을 보고 수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뜻밖의 올라가게 돼서 부모님도 뜻밖의 아들이 오게 돼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세 시간 정도 크나큰 선물이 됐었던 어버이날이었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죠. 저희 할아버지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제 아들이 있고 제 아들의 아들이 곧 머지않아 태어날 거고 그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 본질을 잘 되새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나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을 못 지키고 갈 때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건 꼭 해봐야지 했는데 못 해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생각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험하고 하게 된다는 거.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법적인, 도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처벌이라는 게 있죠. 물론 그것도 적발이 되거나 밝혀졌을 때. 그러나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왜? 나는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또한 도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했다고 하지만 처벌은 없죠. 다만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이겠죠. 그런 건 내 마음속에 재판관이 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관이 직무유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점점 그런 작은 것들이 커지게 되고 커진 것들이 더 커지게 돼서 골마 터지는, 그러면서 지우고 싶은, 후회되는 삶이죠.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아침에 두여비한테도 그 얘기를 하나 덧붙여 했어요. 네가 지금 시험 기간, 오늘 시험 끝나는 날인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는 게 거의 안 하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공부하라 하지도 않지만,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또는 이 시절,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났을 때, 또는 지금 여자친구도 있지만 여자친구랑 만난 일련의 과정들, 교우관계, 이런 것들에 지나고 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최소한의 후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활들과 일련의 과정들과 관계들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빠는 너도 그렇게 해봐라. 정답은 없다. 스스로 알 뿐이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거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또는 그때 그거는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게을렀구나. 귀찮았구나. 또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했었구나. 이런 후회들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과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때 저도 30대는 성공, 이런 행복, 이런 것들, 특히 성공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막 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성공이 뭔지도 솔직히 정의가 정확히 않지만, 그런 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람차게 뿌듯하게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하루하루 가져갈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게 지금 목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만족감을 느끼는 하루는 아닐지언정,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하지 않고 사는 거에서는 그 하루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루 오늘 일과를 얻고 이런 거를 잘 하지는 않아요. 단지 하고 났을 때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기는 해요. 되돌아봐서 이런 건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 자신한테 기쁨이 있었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꼭 해봐야지. 이런 정도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처음에 가족 앨범으로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지금 찍은 영상을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시 되돌아보면 어떤 기분일까, 사실 그 기대감이거든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이 말들도
내가 10년, 20년 지나서 50, 60, 70이 돼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이고 나도 이런 리즈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그시 미소를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한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 영상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아내와 도연이 출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아침에 좀 잔잔한 영상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걸 전달한다기보다 내가 제 자신한테 들려주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채널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어차피 나나 내 자녀 아들이나 똑같다. 단지 어른이라는 탈을 쓰고 있을 뿐이고 잘하는 척 한 것 뿐이다. 결론은 같다. 그러니 나 자신을 인정한다면 자녀도 인정을 해주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기다려보자.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이게 오늘 아침 영상의 요약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